배달 전문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편의점도 어렵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돈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하실 건가요? 저는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를 보면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은 넘쳐나는데 정작 뭘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을 통한 보따리상도 했었습니다. 30대 때 의류 매장도 했었고 오프라인 삼겹살집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쿠팡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안 돌 때에는 배달 라이더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배달 매장도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랬을까요? 결혼 전 일본에서 2달 정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파친코를 3개 운영하는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집도 크고 차도 좋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성공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빨리 생각하고, 빨리 선택하고, 빨리 행동해라.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도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옥션, 지마켓이 생기고 오프라인 시장이 서서히 좁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회사에 다니면서 온라인 판매를 익혔습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이 대세라고 하길래 또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쿠팡이라고 해서 비싼 강의를 들으며 또 여러 아이템들을 시도해 봤습니다. 어느덧 10년 넘게 시장에서는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배달 전문점도 끝났다. 도대체 언제 끝난 걸까요? 그리고 정말 끝났다면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얼마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운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시기가 나빠서일 수도 있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운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영화 머니볼을 보면 미국 프로야구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단장이었던 빌리 빈이 등장합니다. 당시 오클랜드는 돈이 많지 않은 구단이었습니다. 좋은 선수를 비싼 돈 주고 데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빈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구단이 타율을 보고 선수를 뽑을 때 그는 출루율을 받습니다.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숫자가 아니라 진짜 승리에 연결되는 숫자를 본 겁니다. 사업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매출을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 월 매출 7천만 원. 저도 한동안은 매출이 곧 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매출은 높은데 왜 돈은 없지? 매출은 늘었는데 왜 더 힘들지? 그때부터 숫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5톤 화물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차량값과 노란 넘버까지 포함해서 1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얼마일까요? 700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편의점도 수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사장이 근무하면서 500에서 700만 원 벌기 쉽지 않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는 억 단위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이건 역시 1000만 원 남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달 전문점 이야기가 나오면 월 300만 원 남는다고 하면 적다고 합니다. 월 400만 원 남는다고 하면 아쉽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숫자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억 원 투자해서 쉽게 월 1000만 원 남는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투자금은 안 보고 월 수익만 볼까요? 물론 쉬운 사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역시 2월부터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2월에는 집기류와 초기 재료를 많이 구매하다 보니 실제로 남은 돈은 50만 원 언저리였습니다. 3월에는 매출이 850만 원 정도 나왔고 약 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쿠폰을 주면 어떻게 될까? 주문이 늘어나면 수익이 얼마나 늘어날까? 그래서 4월에는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광고도 늘려보고 쿠폰도 줘봤습니다.
실제로 주문은 일부 늘으면서 매출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더 바빴는데 막상 정산을 해보니 930만 원을 팔고도 제 손에 남은 돈은 242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 쿠팡 판매랑 비슷하게 흘러가네. 매출은 늘었는데 정작 남는 돈을 보니 열받더라고요. 5월에는 다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무조건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지금도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내가 흔들 수 있는 판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켓그로스 상품을 관리하고 틈틈이 유튜브를 하고 AI도 공부하고 직접 엑셀을 만들어서 정산해 봅니다. 생각보다 불편해서 앱까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은 장사 기술이 아니라 사장의 판단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배달 전문점을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저마다의 그라운드에서 자신만의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배달 매장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사장일수록 숫자로 구조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회사를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5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면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 채널에서 계속 공유하려고 합니다. 실패도 하고 다시 시도도 하면서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고민해 봅시다.